했고요. 힘은 4N을 주었습니다. 즉 1은 4N 곱하기 1m 해서 계산하면은 4줄이 나오죠. 자, 2번 직사각형에서의 1은 2N을 작용했고 이때 1에서 4m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3m만 이동한 거겠죠? 그래서 2N 곱하기 3m는 6줄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책상에 한 일의 양은 총 1 더하기 2 해서 10줄이 나오게 됩니다. 3번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0N인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20m 걸어갔을 때 한 일의 양은 몇 줄인지 구하시오. 자, 이때 물체의 무게는 다른 표현으로 중력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중력이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사람이 준 힘은 바로 위쪽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사람이 물체를 가만히 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준 힘의 크기와 중력의 힘의 크기는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준 힘의 크기는 바로 중력, 무게 100N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이 준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을 보았더니 지금 현재 수직하죠? 즉, 한 일의 양은 0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무게가 20N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0.5m만큼 끌어당겼다. 이때 용철 저울의 눈금은 10N을 가리켰다. 물체를 끌어당기는데 한 일의 양은 몇 줄인지 구하시오. 자, 용철 저울의 눈금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사람의 힘입니다. 사람이 물체를 당기는데 준 힘의 크기를 용철 저울로 표현해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힘은 바로 10N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0.5m를 갖다 쓰면 이때 1의 양은 힘 10N 곱하기 0.5m 해서 5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20cm만큼 들어 올렸더니 용철 저울의 눈금이 19.6N을 가리켰다.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의 양은 몇 줄인지 구하시오. 자, 얘들아, 20cm를 보자마자 7을 떨면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된다고? 20cm 시저 0.2m 미안해 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이동거리는 0.2m 미터 단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 1의 양을 계산해보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힘은 19.6N이라고 했고 이때 힘의 방향으로 힘은 위쪽 방향이고요. 이동도 위쪽으로 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겠죠. 따라서 0.2m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3.92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철수가 교실 바닥에 놓인 질량이 5kg인 의자에 20N의 힘을 철수의 힘이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여 10m를 끌고 갔다. 철수가 의자의 한 일의 양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일의 양은 철수의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요. 이때 철수의 힘은 20N을 주었다고 되어 있고 이동거리는 10m이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200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물체 3m 이동시키는데 한 일의 양은 몇 줄인지 구하시오. 자, 마찬가지로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일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것은 이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인 거예요. 그러면 1의 양을 계산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3m 곱하기 높이 4N을 하면은 계산하면은 6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8번. 그래프는 어떤 물체에 작용한 힘과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를 4m 이동시키는 동안 힘이 한 일의 양은 몇 줄인지 구하시오. 자, 2번, 7번, 8번은 같은 유형이에요.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쪽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1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요. 바로 삼각형 하나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1의 양을 계산해보면 사다리꼴 넓이 공식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높이 10N 곱하기 윗면 2에서 4니까 2m, 아랫면 0에서 4니까 4m, 그래서 2 더하기 4m를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은요, 5, 6, 30이 돼가지고 30줄이 나오게 됩니다. 넘어가서 9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질량 10kg인 물체를 놓고 일정한 속력으로 천천히 5m 끌고 가면서 150줄의 일을 하였다. 이때 물체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는 지금까지는 한 일의 양을 구했다면은 이번부터는 바로 마찰력, 힘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9번 문제부터는 일의 양을 주고 이동거리를 줘서 바로 마찰력을 구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림 상황을 보면은 지금 사람이 힘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kg 물체와 바닥면 사이에는 마찰력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물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의 힘의 크기와 사람이 준 힘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를 구할 때 힘, 사람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는데 이때 사람 힘의 크기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찰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큼 5m 이동했더니 일의 양이 150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찰력은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 마찰력은 30N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진호는 바닥면에 놓여있는 무게 50N인 물체를 천천히 1m 들어 올려 2m 떨어진 곳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때 진호가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몇 줄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상황에서는요. 첫 번째 수직으로 움직인 케이스, 자 위쪽으로 올라간 케이스 1번, 그 다음에 오른쪽 바로 수평하게 움직인 케이스 2번을 따져볼 거예요. 자, 1번 케이스 먼저 살펴볼게요. 1번 케이스에서는요, 지금 진호는 위쪽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에는 아래쪽으로 무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중력 바로 50N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물체는 동일한 속력,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진호와 중력의 크기는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진호의 힘의 크기는 중력과 똑같은 50N인 거죠. 그럼 1번 케이스에서 우리가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는데 바로 힘 50N 곱하기 높이 1m 하면은 50줄이 나오게 되죠. 자, 2번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2번 상황에서는 지금 진호는 똑같이 위쪽으로 들고 있어요. 왜? 물체를 들고 있기 때문에 힘도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동 방향을 봤더니 힘의 방향에 수직하게 작용하여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이동거리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일의 양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바로 일의 양은 0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합하면 얼마 나오게 되나요? 50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은 무게가 500N인 선화가 무게 100N인 물체를 들고 한 개의 폭이 30cm, 높이가 25cm인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 선화가 P점에 도착했을 때 한 일의 양은 총합 몇 줄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동거리가 수평한 것과 수직인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거는요. 바로 선화의 힘의 방향입니다. 선화의 무게는요. 페이크예요. 함정이죠. 자, 무시하시고 선아였니? 오케이. 선아였구나. 지우고 선화의 힘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선화는 가만히 물체를 들고 있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와 동일해요. 따라서 선화의 힘의 크기는 100N이 됩니다. 중력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선화의 힘의 방향은 위쪽, 바로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계단에서 수직 방향의 높이를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수평 방향의 너비를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바로 힘의 방향과 동일한 수직 방향의 높이만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단의 총 높이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25cm는 보면서 아이시죠 0.25m로 바꿔. 미안해. 바꿔. 그렇기 때문에 0.25m를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높이만큼 곱해준 높이가 바로 계단의 전체 높이가 되겠죠. 계산하면은 1.5m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선화가 한 일의 총합은 선화의 힘 100N 곱하기 계단의 전체 높이인 1.5m를 곱해주면 답은 150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12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2번 그림과 같이 무게가 80N인 가방을 10m만큼 끌고 간 후 1m의 높이 선반까지 들어 올렸다. 자, 여기서 나뉘는 게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수평하게 움직이는 케이스와 두 번째는 수직하게 움직이는 케이스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수평하게 80N인 가방을 이 사람 잘생긴 이 남자가 힘을 줘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힘을 준 방향은 바로 이동거리와 방향이 같은 수평 방향인 거죠. 이동거리 방향은 이렇게. 그치? 자, 근데 이 물체와 바닥면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바로 마찰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마찰력과 사람이 준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어요. 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사람의 힘의 크기 대신 우리는 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크기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에서는 80N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물체에 지금 이 잘생긴 남자가 마찬가지로 힘을 줘서 들어 올렸어요. 그치? 사람이 준 힘의 크기는 위쪽 방향이었어요. 근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아래쪽 방향이죠? 이때 사람이 준 힘의 크기와 중력의 힘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보고 이때 그러면 사람의 힘의 크기는 80N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에서의 한 일의 양과 1번 상황에서의 한 일의 양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상황에서의 한 일의 양은 지금 사람의 준 힘, 바꿔 표현하면 같은 크기인 마찰력 곱하기 10m를 이동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상황에서는 지금 사람이 준 힘의 크기는 바로 중력 80N과 동일하고 곱하기 높이는 1m였습니다. 그러면 1번 상황과 2번 상황을 합하였을 때 우리가 230줄의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계산하면은 등식을 써보면 마찰력 곱하기 10 더하기 80 곱하기 1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바로 마찰력은 15N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3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무게 20N인 물체를 10N의 힘으로 5m 이동시킨 후 2m 높이로 들어 올린 경로를 그림 나는 가의 물체, 똑같은 물체를 2m 높이만큼 먼저 들어 올린 후 수평으로 5m만큼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가에서 한 경우의 한 일의 양과 나에서 한 경우에서의 한 일의 양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가와 같은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가와 같은 상황에서는요, 지금 수평 상황 먼저, 그 다음에 수직 상황이었어요. 가에서는 지금 사람이 10N의 힘을 주었고 그 방향으로 5m만큼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20N의 무게를 가졌는데 이 무게는 중력을 의미하고요. 이거와 반대 방향으로 사실 사람의 힘이 작용하고 있겠죠. 근데 이 중력과 사람의 힘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힘의 크기는 무게인 20N으로 보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한 경우에 일의 양을 구해볼게요. 자, 가의 경우에는 처음에 10N의 힘을 줘서 5m만큼 이동하는 수평 상황에
20N의 사람의 힘을 줘서 2m만큼의 높이를 이동했어요. 계산하면 얼마나 하나요? 50 더하기 40해서 90줄이 나오게 되죠.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20N의 무게를 가진 물체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이때 우리는 들어 올리는 사람의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중력의 크기와 사람의 힘의 크기는 동일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의 힘의 크기는 무게, 다른 표현으로 중력인 20N이 되도록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죠. 즉 사람은 여기에 힘을 계속 위로밖에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준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 자,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방향을 따졌더니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수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의 한 일의 양은 0줄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나에서의 한 일의 양을 구하면 사람이 준 힘의 크기인 20N 곱하기 2m를 한 거에 방향이 수직이어서 0줄인 거를 계산하면은 40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와 같이 움직인 경우와 나와 같이 움직인 경우에 일의 양이 달라진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확연하게 보이시나요? 바로 처음에 이 10N을 줘서 수평 방향에 힘을 줬다 안 줬다의 차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4번은 그림은 고대인들이 경사면과 통나무를 이용하여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요. 자, 1m 이동하는 동안 한 일의 양이 0줄인 사람을 쓰시오. 자, 아까부터 계속 나왔지만 한 일이 0이라는 개념은요. 힘의 방향과 그 다음에 이동거리의 방향이 수직인 사람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0N을 준 경우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경우고요. 아무리 밀어봤자 이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너무 빨리 잘 보이기 때문에 가장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수직인 케이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 E를 봤을 때 A가 정답이 됩니다. A는요, 지금 사람이 혼자 물체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움직이는 방향을 보았더니 앞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즉,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A가 한 일의 양이 0입니다. 자, 넘어가서 15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5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무게가 40N인 물체에 20N의 힘을 작용하여 수평 방향으로 5m 이동시켰다. 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몇 줄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요. 지금 힘의 방향을 대각선한 것을 하나 줬는데요. 얘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수업 때 말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의미가 있냐? 바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힘을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이때 둘 중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면 바로 이동거리 하는 방향을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동거리가 수평 한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다시 말하면 위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혹은 왼쪽 이런 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수직 방향의 힘일까요? 수평 방향의 힘일까요? 바로 수직 방향의 힘은 지워버리고 수평 방향의 힘이 맞겠죠. 따라서 이의 양을 계산을 하면은 힘 16N 곱하기 이동거리 5m를 계산해주면 5, 1, 5, 5, 6, 30해서 80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16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위쪽으로 들어 올릴 때 힘과 들어 올린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면은 힘, 이동거리 그래프예요. 그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일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힘은 2N으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변하는 것이 없이 변하지 않고 쭉 직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4m 이동할 때까지요.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무게는 8N이다. 물체의 무게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어요. 이때 알려주는 힘은요, 바로 사람이 준 힘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체를 들어 올린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몇 뉴턴으로 일정한가요? 2뉴턴으로 일정합니다. 비끈친 부분의 넓이는 물체의 한 일의 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4m를 들어 올리는 동안 물체의 한 일의 양은 2뉴턴 곱하기 4m 하면 얼마 나와요? 8줄이 나오죠? 즉, 한 일의 양은 8줄이 됩니다.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동거리가 증가할 때 1m, 2m, 3m, 4m로 증가할 때마다 각 넓이가 넓어지죠? 즉, 일의 양도 늘어난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 비례합니다. 정답은 2번. 자, 넘어가서 17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현진이가 무게가 20N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수평면에서 밀어서 5m를 이동시킨 후, 자, 여기까지가 바로 수평 상황입니다. 첫 번째 사건. 그 다음에 3m 높이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자, 여기까지가 2번 수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진이가 무게 20N의 물체를 평면에서 밀었대요. 그러면 힘의 방향은 어디 쪽일까요? 현진이의 힘의 방향은 바로 오른쪽입니다. 이때 물체와 바닥면 사이에서는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일정한 속력으로 밀었기 때문에 현진이의 힘의 크기와 마찰력의 힘의 크기는 동일할 거예요. 그리고 5m 이동한 다음에는 현진이는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들어 올렸대요. 즉, 현진이의 힘의 방향은 위쪽이에요. 수직 방향이죠.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바로 무게는 20N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진이의 힘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현진이의 힘의 크기도 20N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현진이는 중력에 대해서만 일을 했다. 자, 2번 케이스만 지금 서술되어 있는데 사실 마찰력에 대해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현진이가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은 60줄이다. 자, 중력에 대해 한 일은 바로 두 번째 케이스만 따지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의 한 일의 양은 20N 곱하기 높이 3m이기 때문에 60줄이 맞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정답. 수평면에서의 마찰력이 10N이면은 현진이가 전체 한 일의 양은 110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 만약에 마찰력이 10N이다. 그랬을 때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한 일의 양을 구하면 10N 곱하기 5m이기 때문에 50줄이 나오죠. 그럼 50줄 더하기 110줄 하니까 50줄 더하기 60줄 하니까 110줄이 맞죠. 그럼 디귿은 맞습니다. 리을, 현진이가 전체 한 일의 양이 240줄이라면 수평면에서 마찰력의 크기는 30N이다. 자, 지금 한 일을 주고 거꾸로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케이스에서는요, 여러분들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같이 포함한 등식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한 일의 양이 지금 140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마찰력 모르죠? 그냥 쓸게요. 마찰력 곱하기 몇 미터? 5m를 이동했고 두 번째 수직 바로 중력에 대해 한 일은 우리가 구한 대로 60줄입니다. 자, 그러면 240 빼기 60줄 해서 마찰력 막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바로 36N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리을은 틀렸어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일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같이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연습 계속 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